우리를 말없이 멈춰 세우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한 노신사가 조용히 세상을 떠난 채 익숙한 거실 안할락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사고의 흔적도 구조 요청의 소리도 없었습니다. TV는 여전히 켜져 있었고 걸치다만 외투가 남겨져 있었으며 그 방엔 되돌릴 수 없는 일 이후에만 찾아오는 깊은 정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법의학자는 자연사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을 너무도 많이 목격해온 저희는 압니다. 그 이면엔 더 깊고 조용한 원인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그것은 바로 남성의 몸속에서 천천히 진행되는 소모와 고갈, 심각한 병 때문이 아니라 너무 단순해서 잊혀져 버린 어떤 필요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그것을 나이 들어 그냥 놓는 것,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라 부르곤 하십니다. 특히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사회는 이런 주제를 민감하거나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왔지요. 그러나 바로 그 침묵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생기를, 그리고 자존감을 잃어가고 계십니다. 저는 모지트 카라 박사입니다. 지난 수십여 년간 비뇨기과와 남성 건강 분야에서 일해왔고 수많은 전직 군인, 퇴직자, 교사, 심지어 손주의 할아버지들까지 진솔한 고민을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욕구를 넘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포기의 대가는 곧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도 말하지 않던 진실을 조용히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직접 목격해 온 노년기의 자기 관리를 완전히 중단한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4가지 명확한 결과를 이야기 드릴 것이고, 더 나아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간단하고 건강하며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부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전립선을 지키고 자존감을 지키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라는 감각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건 지금 이 순간도 많은 노년 남성분들이 이유도 모른 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댓글에 이를 입력해 주세요. 만약 아직 의문이 드신다면 0을 눌러주셔도 됩니다. 저는 두 반응 모두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품위와 건강의 문제이며 모든 남성들이 마땅히 귀 기울이고 제대로 알고 행동으로 지켜야 할 자신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첫 번째이자 가장 위험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의 자위 행위를 완전히 중단하면서 겪게 되는, 하지만 자주 간과되는 변화입니다. 바로 자연스러운 발기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저는 이와 같은 경우를 셀 수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건강해 보이는 60 넘은 신사 한 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찾아오셨습니다. 몇 달 전부터 아침 발기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아침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일이었지요. 외상도 없었고 새로운 약을 복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분이 가장 당황스러워했던 것은 성생활을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 안의 일부가 예고 없이 조용히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그 마음, 저는 너무도 잘 압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성기능 역시 일종의 근육입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은 팔과 다리처럼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도 매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음경은 단순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순환계의 활발한 일부입니다. 성적 활동이 없으면 배우자와의 관계든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든 혈류가 원활하지 못하고 산소 공급이 줄어들며 내부 조직은 탄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점차 신경 반응이 둔해지고 마침내 섬유화가 시작됩니다. 이건 오래 걷지 않은 무릎 관절이 굳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만약 다리를 3달 동안 깁스하고 걷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육은 약해지고 균형 감각은 떨어지고 심지어 걷는 방법조차 잊게 됩니다. 발기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서운 건 이 변화는 소리 없이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아프지도 않고 뚜렷한 신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본인의 몸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예전이라면 설레게 했던 자극에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 시점이 되면 어떤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몸의 기반 자체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최영수 씨, 은퇴한 수의사로 올해 68이 넘으셨습니다. 아내와는 여전히 다정하게 살고 계셨지만 거의 2년 가까이 성관계나 자위 같은 어떤 형태의 해소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젠 나이도 있고 참는 게 맞다 생각했습니다. 라고 하셨지요. 하지만 결국 완전히 발기력을 잃고 나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팠던 건 그분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였습니다. 절제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제 저는 남자라는 느낌조차 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욕망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혈관 건강, 호르몬,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품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기적인 성적 활동, 비록 일주일에 한두 번일지라도 그것은 자기애가 아니라 몸의 유지 관리입니다. 매일 걷는 것이 다리 건강을 지키듯 가벼운 자극은 필요한 부위에 혈액을 보내고 신경을 활성화시키며 몸의 이 기능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방법입니다. 물론 의사는 약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신체의 기본 기능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혈관 건강에 좋은 고등어, 석류, 마늘, 한국산 인삼 같은 식품을 꼭 챙기세요. 하루 30분씩 가볍게 걷고 가능하다면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통해 스스로와의 연결을 유지해 보세요. 그리고 배우자에게도 마음을 나눠보세요. 제가 진료 중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아내분이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게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느끼는데 도움이 된다면 나는 당신을 응원할게요. 여러분도 아시죠?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이런 이야기를 부끄러운 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남자의 생존은 나이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진짜로 살고 싶은가?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불씨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애정을 담아, 인내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향한 따뜻한 배려와 함께 대부분의 남성들이 발기력 저하를 가장 큰 걱정으로 여기지만 사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훨씬 더 조용하고 깊은 변화가 있습니다. 단순한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남성의 감정, 에너지, 삶의 활기를 송두리째 흔드는 그것, 바로 호르몬, 특히 테스토스테론의 저하입니다. 이 변화는 아주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어느 날 아침, 더 이상 기분 좋게 눈을 뜨지 못합니다.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매일 하던 산책도 귀찮아집니다. 예전엔 맛있게 먹던 음식이 밍밍하게 느껴지고 짜증은 늘고 인내심은 줄어듭니다. 말수가 줄고 사람들과의 소통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 올라옵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사라지고 있다는 그 느낌.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봅니다. 또 어떤 분은 스트레스 때문이라 하고 잠을 못 자서 그런 줄 알았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혈액 검사를 자세히 해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테스토스테론 수치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놀라운 건 이 감소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남성이 성적인 활동이나 자위를 완전히 중단하면 이 호르몬 감소가 훨씬 더 빨리 찾아옵니다. 생리학적으로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몸이 성적인 자극을 받으면 비록 부드럽고 가벼운 자극이라도 뇌는 시상압으로 신호를 보내 도파민을 증가시키고 고환에서 테스토스테론 생산을 촉진합니다. 이건 단순히 성적 욕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력과 활력을 유지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극을 너무 오래 무시하면 몸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젠 더 이상 필요 없구나. 그리고 생산을 줄입니다. 생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필요 없다고 잘못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악순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사람을 바꿔갑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줄면 피곤함만 오는 게 아닙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예전엔 열정적으로 하던 것들, 자동차 손질, 바둑, 독서 모두 흥미가 사라집니다. 근육량은 줄고 뼈는 약해지며 우울증, 당뇨병, 심장병 위험도 높아집니다. 예전엔 활달했던 분들이 몇 년 사이 말수가 줄고 조용해지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광주에서 소방관으로 일했던 임 병장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어느 날 거울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 가끔 거울 속에 있는 남자를 보면서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건 약한 남자의 고백이 아닙니다. 너무도 많은 남성들이 조용히 겪고 있는 내면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슴 아픈 사실은 이 모든 게 반드시 일어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단지 약간의 이해, 그리고 사회가 부끄럽게 여겨온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생명력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호르몬은 다시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신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만약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심하게 낮아지면 회복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때론 수년이 걸리고 수천만 원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부터 자연스럽고 꾸준히 유지해 간다면 비록 일주일에 한두 번의 작은 습관일지라도 약이나 호르몬 치료 없이도 건강한 수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생활 습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 하루, 30분 가벼운 걷기 또는 가벼운 근력 운동, 호박씨, 계란, 연어, 홍삼 등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 섭취 설탕과 술 섭취 줄이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스스로와의 연결을 유지하는 시간 만들기, 가까움, 감정, 그리고 해소를 통해 하지만
테스토스테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다른 신체 시스템도 연쇄적으로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중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기관이 바로 전립선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등 쪽 통증이나 소변이 시원하지 않거나 밤중에 자주 일어나는 현상들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주 사정하지 않으면서 전립선이 막히기 시작한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좀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단 하나의 메시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년기의 건강한 성적 자극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생명력을 계속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뭔가를 잃었다라고 느끼신다면 제가 오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합니다. 60이 넘은 남성이 자위나 성관계를 완전히 멈추면 몸은 단순히 조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쌓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전립선이라는 아주 작지만 생식계에서 중요한 기관에서 말이죠. 전립선의 주요 기능은 정객을 생성하고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객은 절대 정체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배출이 전혀 없으면 이 정객은 점점 가라앉게 됩니다. 자주 배출되지 않으면 점차 끈적해지고 전립선 내부의 압력이 올라가면서 자극과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배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저는 많은 분들이 같은 증상으로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소변 줄기가 약해졌고 다본 것 같지 않은 잔뇨감, 허리 아래쪽에 묵직한 통증, 그리고 가장 괴로운 증상은 바로 밤에 자주 일어나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이를 방광이 약해진 탓이나 나이 탓이라 여기십니다. 그러나 정밀 검사를 해보면 진짜 원인은 전립선이 자극을 받고 약간 부어 있거나 이미 염증이 시작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제가 치료 방법으로 약이 아니라 전립선 운동을 말씀드릴 때 말이죠. 다시 말해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하는 것, 즉 정기적인 사정을 통해 전립선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생리학적으로 보면 이는 몸이 스스로 전립선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배출이 너무 오래 없으면 만성염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 만성염증은 쉽게 치료되지 않으며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저는 대구에 사는 박 선생님 이야기를 잊지 못합니다. PSA라는 전립선암 관련 수치가 갑자기 높아져서 진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거의 2년 동안 아무런 성적 활동이 없으셨다고 하셨어요. 이제 나이도 있고 안 해도 괜찮겠지 하고 넘기셨던 거죠. 검사 결과 전립선은 심하게 막혀 있었습니다. 다행히 수술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염증으로 인해 붓고 통증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약물 치료 대신 생활 습관부터 바꾸었습니다. 정기적인 배출을 유도하고 골반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 등푸른 생선, 토마토, 베리류 같은 한겸식품을 챙기며 술과 튀김류는 줄였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유명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 달에 21번 이상 사정하는 남성은 전립선암 위험이 33% 낮아졌다는 보고였습니다. 이는 무리하게 억지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쌓이는 것, 그것도 조용히 쌓이는 것, 역시 우리 몸이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할 생리적 노폐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단지 신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정신적인 연결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생활을 멈추신 후 단지 아내와의 관계가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멀어진 느낌을 말하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연결이 끊긴 듯한 느낌, 예전처럼 자신이 자신 같지 않다는 말,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거울을 보기 싫어지고 외모에 신경을 안 쓰게 되고 누가 인사를 해도 작은 목소리로 대답만 하게 됩니다. 말로 표현은 못해도 그 감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쾌락은 젊은이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활력을 유지하고 호르몬을 안정시키며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시 배출 습관을 회복한 후에는 정신이 맑아지고 잠을 더 잘 자고 감정도 한결 안정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단순히 성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품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감각, 내 삶에 여전히 가치가 있다는 믿음, 그리고 내 안의 온기를 지키는 것.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만약 요즘 들어 내 안의 불씨가 점점 꺼져가는 느낌이 든다면 어쩌면 지금이 바로 작은 조정이 필요한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강한 약도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방법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내 몸이 자연스러운 리듬을 잃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나이를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의 생동감은 지켜낼 수 있습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로도 말이죠. 그리고 때로는 그 사소한 습관이야말로 자유와 독립, 그리고 평생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열쇠가 되어줍니다. 60이 넘은 남성에게 있어서
자극이나 욕구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나이 들어가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한 상처입니다. 마음의 상처이자 자아의 상처, 때로는 존엄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아픔입니다. 가까움, 쾌락,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해소하는 능력은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뇌의 활동성을 유지하고 호르몬 균형을 잡으며 한 남성의 감정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중요한 힘입니다. 신경학적으로 보면 건강한 성적 자극이 있을 때 그것이 부부 관계이든 자위든 도파민, 옥시토신, 엔도르핀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들은 기분을 좋게 하고 불안을 줄이며 뇌에 생동감을 불어넣는데 꼭 필요한 물질들입니다. 이러한 자극이 오랜 시간 사라지면 남성은 우울, 고립감, 심지어는 인지 저해까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한때 자신감 넘치고 사교적이던 분들이 점차 말이 줄고 주변과의 연결이 끊기고 자기 자신과도 멀어지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 변화는 삶이 더 어려워져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이 나이에 이건 필요 없겠지 라는 생각으로 아주 인간적인 감각,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끊어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 연결고리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친밀함을 오랫동안 끊으면 감정이 마비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변화가 몸에 드러날 즈음에는 이미 마음의 손상이 오래전부터 쌓여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 손상을 회복하는 데는 단지 약이나 호르몬 요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느끼고 싶어 하고 표현하고 싶어 하며 연결되고 싶어 합니다. 이건 욕망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생명의 흐름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가까움을 완전히 포기한다고 해서 더 고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온전한 인간이라는 감각을 점점 잃어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연결이 끊기면 예전의 조용한 자신감, 생기 있는 눈빛, 따뜻한 미소, 묵직한 목소리 도 함께 사라집니다. 몸은 살아있어도 그 안에는 더 이상 자신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자신으로 돌아가는데 늦은 때란 없습니다. 한때 잃었다고 생각했던 생명을 다시 불러내는 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느끼는 법을 기억하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연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은 아직 여러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단지 스스로에게 친절을 허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뿐입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과학적으로 검증된 회복 방법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복잡하거나 비싼 약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정신을 다시 일으키는데 충분한 몇 가지 건강한 습관들일 뿐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친밀감, 쾌감, 욕망은 자연히 사라지는 거야. 몸이 조용해지는 건 당연한 거야. 그걸 내려놓는 것이 현명하고 존중받을 일이지. 하지만 저는 30년 넘게 남성 건강을 진료한 의사로서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수많은 남성들을 건강과 행복, 그리고 자기 정체성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여러분은 들으셨습니다. 자위의 완전한 중단은 성기능 저하, 호르몬 불균형, 전립선 염증, 정서적 고립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저 무시와 침묵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욕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이야기이자 존엄성의 이야기이며 모든 나이에 있는 이들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권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침묵보다는 건강을 선택해 주세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 다시 한번 생명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가 아주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부디 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세요. 이건 단지 의학적인 정보도 막연한 조언도 아닙니다. 이건 바로 당신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건강, 당신의 존엄, 그리고 어떤 나이에서든 지켜져야 마땅한 당신의 감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삶의 이 중요한 부분을 되찾을 준비가 되셨다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저도 그리고 수많은 다른 남성들도 이 길 위에 있습니다. 저희 모두 한때는 막막했고 침묵 속에서 방황했고 그러다 한 걸음씩 다시 자신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혹시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그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어요. 나는 여전히 관심이 있어요. 나는 내 건강과 존엄을 위해 다시 일어서기로 선택했어요. 하지만 혹시 아직 망설여진다면, 준비가 안 되셨다면 그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럴 땐 숫자 0을 입력하시고 지금 당신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들려주세요. 우리는 그 이야기로부터 함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 여정의 어느 지점에 계시든 당신의 목소리는 소중합니다. 당신은 들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해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건 당신 안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그 불씨를 지켜나가요.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요.